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시면서 조금 힘드시죠? 지금 뭐 주가도 많이 빠져서 진짜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역시 뭐 중국 주식은 아니야. 중국장에는 투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흔들리고 다 있잖아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뭐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면서 이거 중국 주식이라 힘들까? 막 이렇게 의문도 많이 갖게 되고, 근데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라는 게 테마 ETF잖아요. 지수 ETF처럼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지수 ETF보다 안정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테마 ETF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차이나 전기차는 크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거 차트로 보면 이 변동성 크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거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2만원 갔을 때 뭐 3만원 간다 4만원 간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도 자기 마음을 조절하시고 천천히 분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올랐다 싶으면은 뭐 다시 너무 매수하지 말고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떨어질 때 이런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저도 물려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이 저점에서 맨날 샀겠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저는 중국 전기차 이런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번 돈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도 이렇게 저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려있죠, 저도. 근데 여러분이랑 저랑은 걱정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걱정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게 왜 차이 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고, 또 제가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보면서 안심하는 부분,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몇 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시진핑이랑 바이든이랑 뭐 어떻게 지금 외교를 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미국 국채가 왜 떨어지는지 지금 그리고 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아니면은 은행들이 왜 파산하는지, 그게 왜 중국이랑 연관돼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뭐 제가 여러분들 걱정이 돼서 뭐 매일 뭐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안 급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뭐 차이나 전기차 말고도 뭐 다른 ETF도 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ETF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산 투자 하시라고 여러 ETF들도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참 걱정되잖아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안 되면은 사람이 아니죠.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비중이 한 20%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중국이잖아. 중국 주식이잖아. 왜 투자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되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알고 투자를 하셨잖아요. 차이나 이름부터 써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라고 중국 건데 당연히 중국 리스크는 알고 투자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뭐 팔아야겠다 하면은 빨리 파세요. 지금 저는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차이나 전기차 다른 유튜버한테 가서, 왜 그런 유튜버한테 가서 분석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존 버나드가 추천했어요, 나쁜 놈이에요, 막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 뭘 다른 유튜버한테 가서 차이나 전기차 분석을 해달라고 합니까? 그런 유튜버들은 떨어졌으니까 이거 안 좋은 주식이에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누가 추천한 거냐, 그 사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 유튜브에서 제 투자 철학과 정보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다 성인들이잖아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이 나면은 저한테 수익을 주실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 날 때는 내가 존 버나드나 아니면 여러 유튜브를 참고를 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잘했으니까 이 수익을 얻는 거야, 역시 나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손실이 보면은 이거 존 버나드가 추천했는데 이거 나쁘네, 이거 존 버나드가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지, 과연 남 탓을 하는 게 옳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칙을 지키셨는지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과욕을 부리셨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존 버나드라는 헬스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존 버나드가 다이어트는 어렵다. 저는 주식 어렵다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이나 ETF 어렵다. 빨리 돈 버는 게 아니다. 장기로 투자해야, 그리고 여윳돈으로 투자하셔야,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 수익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분할 매수하셔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존 버나드 트레이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식단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살이 빠집니다 하는데, 본인이 PT를 했으면은 식단 조절이나 꾸준히 PT를 받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나는 다른 PT 선생님한테 가서, 다른 트레이너한테 또 가서 존 버나드한테 PT 받았는데 살도 못 빼주고 별로라고. 근데 본인이 원칙을 지켰냐고요. 다 몰빵하시고 뭐 19,000원에 막 아예 막 1억씩 막 몰빵하시고 그렇게 해버리시고, 저는 그렇게 하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비중도 20% 이상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몰빵을 해놓고 빨리 돈 벌려고 그렇게 욕심 내놓고 떨어지면은 다 남 탓한다니까요.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이나 전기차 안 좋다고 하는 유튜버들이 분석해 주는 게 또 이걸 분석해 주더라고요. 참, 그 사람도 뭐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하는데 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상해 종합 지수가 뭐 20년 동안 안 올랐다. 계속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홍콩 지수도 20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중국 주식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리는 있어요. 뭐 지수 투자하면은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은 20년 동안 지금 EV 에너지는 2,500% 갔고요. 비아디는 770%, 이거 지금 떨어져서 이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CATL은 648%, 그 다음에 천재 리튬은 557%, 그 다음에 강복 리튬은 1392% 이렇게 잘 갔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관련한 회사에서는 많이 갔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수가 이렇게 안 올랐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박스권에 헤맬 때도 삼성전자는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 차이나 전기차 이런 전기차 섹터가 더 갈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갈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주식에 왜 투자하냐 이렇게 반문할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나 찰리 벙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중국 주식에 투자하냐고. 워렌 버핏이랑 찰리 벙거는 2009년에 비아디를 샀습니다. 비아디라는 주식, 우리 2009년에 비아디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중국에. 그걸 샀어요. 테슬라 대신. 물론 테슬라 샀으면 더 벌었겠지. 하지만 찰리 벙거 회장은, 벙거 부회장이죠. 부회장은 비아디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테슬라보다 못 벌었지만 비아디도 거의 40배 벌었어요. 그러니까 남는 투자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전기차 안 간다. 이제 끝났다. 왜냐? 버핏이 다 팔았다. 이렇게 또 호도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려면은 제대로 알고 까시던가, 제대로 모르면은 까지 말던가, 두 개를 좀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팩트 체크 해드리자면 버핏은 물론 비중은 줄였어요. 하지만 다 팔지 않았다. 지금 쭉 7차례 매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분율이 20%에서 12%대로 낮아졌지만 아직도 12% 정도는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핏은 있잖아요. 14년 동안 봐보세요. 14년 동안 비아디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애플이나 아니면 솔직히 비아디보다 더 좋은 주식들 많잖아요. 지금 싸게 내려왔잖아요. 예? 나스닥에 기술주들, 엔비디아나 뭐 이런 종목들 다 있잖아요. 싸게 내려온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비아디 거 많이 올라서 수익 챙겼으니까 그거 팔아서 이런 거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리밸런싱 하면서 버핏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거죠. 버크셔 회사의 버핏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워렌 버핏이나 찰리 벙거, 특히나 찰리 벙거 부회장은 앞으로도 비아디가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판 이유에 대해서는 별 얘기 안 했어요. 비아디 주식 줄인 이유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끼리 막 뇌피셜로 막 비아디가 이젠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중국 전기차가 안 좋아질 거야. 중국이라 투자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4년 전에 버핏이 투자했다고요. 찰리 벙거랑. 그러니까 찰리 벙거랑 버핏보다 주식 잘하시면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중국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그쵸?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 그리고 비아디요.
저는 비아디가 앞으로 전 세계로 전기차, 특히나 저가, 중저가로 엄청나게 그 시장 있잖아요. 중저가 시장에서는 비아디가 거의 독점적으로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테슬라도 잘 하겠지만 테슬라, 비아디 두 축이 크게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견제한다, 중국은 이제 지는 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지금 뭐 중국에서도 또 경제회의 이런 포럼 한다고 하니까 지금 팀쿡이 달려갔습니다. 애플의 CEO 팀쿡 아시죠? 제일 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IT에서 나스닥에서 최고 뭐 거의 뭐 기술주인데도 거의 가치주라고 불리는 애플의 회장인 팀 쿡이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애플과 중국은 공생관계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중국을 과연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중국을 배제하고 간다는 것도 약간 쇼맨십이 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을 이제는 아예 배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중국이 중국만큼 생산해내고 중국만큼 싸게 공산품을 생산해내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중국에 미국이 장벽을 세운다, 이제 아예 단절한다 하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만약에 중국 공산품 안 받는다 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죽을걸요, 아마? 유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MW 회장도 지금 왔어요. 중국에 지금 회의한다, 포럼 한다고 해서 BMW 회장, 애플 회장, 화이자 회장, CEO들 다 방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람코, 특히나 아람코도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거 보시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돼요. 중국이란 이런 나라를 아예 배제를 할 수가 있을까? 그 이면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몇 개 또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도, 죄송합니다. 이재용 회장도 지금 갔잖아요. 중국에 가서 지금 반도체 제재한다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도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중국 지금 공장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이재용 회장을 보면서 역시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갈 수는 없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1의 IT, 지금 삼성전자가 갔고요. 애플의 회장이 갔습니다.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게 없으세요? 그리고요, 지금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든 아니면 뭐 은행들이 파산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원래는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는데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 위기 음모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팔아서 돈줄 조인다. 지금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 보유, 그러니까 국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줄이니까 미국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은 다른 은행들이 파산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또 다른,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마련해 드릴 텐데, 그 중국에서도 다른 그 당 있잖아요. 상하이방이나 이쪽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뭐 그런 음모도 있다, 이런 유머가 돌긴 하는데, 일단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 국채를 팔면서 위안화를 이제는 점점 국제 통화로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흐름이 지금 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가장 많이 사줬는데 이제는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아예 배제할 수 있을까? 그럼 나 미국 국채 다 팔아버릴까 하면은 미국 지금 단기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이 국채를,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있잖아요. 달러 패권을 국채를 발행해서 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로. 그걸 사준 나라가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 일본이 미국 국채를 다 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힘들어질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자꾸 시진핑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 한대요. 전화를 하고 싶어 한대요. 하지만 시진핑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제는 뭐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뭐 굳이 뭐 미국이 전화한다고 해서 받아야 돼, 이제? 이 정도로 커졌고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을 만나려고 중남미 국가들도 이제는 차이나머니 위력에 지금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온두라스가 지금 대만과 단교를 지금 선언하고 이제는 중국이랑 교역을 하겠다. 왜냐? 중국은 가면은 돈을 주니까, 뭐 얘기를 하면서 덕담이나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하면서 돈을 주니까, 이런 중남미나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유럽, 특히나 유럽도 그래요. 온두라스 지금 정식 수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라질도 지금 룰라 대통령이 원래 방문하려고 했거든요. 중국에.
지금 이렇게 브라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브라질이 그러니까 비아디 공장도 지금 포드 이렇게 중국 자체적으로 외교를 넓혀가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계속 비아디는 온두라스, 브라질 아니면 뭐 멕시코 다 뭐 여러 나라 태국 이런 데로 다 수출을 하려고 지금 루트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브라질 공장도 이제 포드 공장 인수하면은 브라질 이런 시장도 비아디가 먹어가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시진핑의 광폭 외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미국이 가만히 있고 중국이 이제는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유럽 나라들도 지금 중국을 만나려고 해요. 왜냐? 중국이 돈이 많으니까 지금은. 중국이 돈이 많고 만나면 또 돈을 또 주니까 뭐 어떤 뭐 사업을 시작하자 풀자 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프랑스든 스페인이든 독일 총리든 다 가서 만나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 독일 숄츠 총리가 가서 시진핑 만난 거 봤잖아요. 예전에 몇 달 전에 그런 거 보시면은 결국 차이나 이런 위안화 이쪽이 강세가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중국을 만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전기차도 수출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점점 무너지고 위안화가 좀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아예 미국이 지진 않겠지만 이제는 뭐 중국을 비롯해서 브릭스라고 하잖아요. 브라질, 뭐 러시아, 뭐 인디아 이렇게 이런 쪽이 뭉치게 되면은 결국 다극 체제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이나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패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이길지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로 중국이랑 미국이랑 두 개 다 투자하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사우디에서도 지금 뭐 중동의 평화라고 해서 시리아랑 이란이랑도 이제는 평화 외교 맺으면서 중동이 이제는 자기끼리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셰일가스 나오면서 중동에 관해서 그렇게 이제는 뭐 매달린다고 해야 되나? 매달리지 않으니까 사우디 빈살만 보세요. 지금 뭐 바이든이랑 뭐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시큰둥하고. 그래서 사우디가 이쪽 이제 중국 쪽으로 더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사우디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중동에서 서로 이렇게 뭉치면서 사우디에서 이제 더 라인이라고 해서 또 건물 짓고 있죠. 그런 거 보시면은 다 뭔가 이렇게 다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거기 스위스 은행도 끊었잖아요. 이제는 서방이랑도 이제 점점 줄여가고 있죠. 사우디가 거래를.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극 체제로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유럽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거래하고 싶어 하고요. 중국 내수 시장을 애플의 CEO도 그렇고 삼성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화이자 뭐 아람코 BMW 등등 이런 뭐 CEO들이 이런 뭐라고 하죠? 글로벌 CEO들이 다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중국 내수 시장이 그렇게 커지니까 다들 거래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지금 포럼에도 간다. 중국에 열리는 경제 포럼에도 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을 아예 배제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중심으로 점점 조금 미국이 약간 내려오고 중국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이 세긴 세요. 미국이 그래도 세긴 센데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둘 다 투자한다고 하고요. 이런 지금 힘의 관계가 서서히 가고 있어요. 서서히 중국 쪽으로 서서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가버리면은 만약에 미국이 어떤 시도를 할 텐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중심으로 나라들이 서서히 뭉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랑 단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 중국이 미국 시장에 안 팔아. 배터리 안 팔래. 그러고 하면서 다른 데 다 파는 거예요. 중동, 중남미, 그다음 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이런데 그냥 배터리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출이 안 되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더 많이 가격이 뛸걸요 아마.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이런 중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 이런 국제 논리를 인정해주면서 나중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랑 전기차 계열에서도 일본도 그렇고 일본 혼다가 지금 동펑이랑도 이렇게 합작을 해서
만드는 거 보시면은 결국은 중국에 많이 교류를 한다. 중국 전기차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누구는 뭐 중국 전기차 시장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세계 20%가 넘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다 중국이랑 같이 합작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게 다 중국 시장 이런 거 보고 중국 전기차 기술을 보면서 그리고 배터리 기술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잘 알고 뭐 까던지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월에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가 2월보다 27.5%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만 대 정도 지금 신에너지차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합쳐서 56만 대가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 1, 2월 달에 좀 판매가 약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공포에 쌓여서 걱정할 땐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판매량이 계속 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꾸준히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판매량이 계속 좋다고 하면 꾸준히 투자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꺾이고 판매량이 계속 안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내가 이거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은 꾸준히 판매량이 올라가고 성장성이 있는데 굳이 뭐 중국 주식이라고 해서 중국 주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팔아야 되나 저는 조금 그게 의문입니다. 중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분석을 해보면은 중국이라고 다 엉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는 엉터리가 아니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뭐 데이터 이것도 조작한다 하면 뭐 할 말이 없어. 하지 마요. 그냥 중국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냥 이거 데이터 보면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투자한다. 아예 못 믿을 것 같으면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파시고 딴 거 사세요. 제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몰빵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이거 중국 포트도 한 번씩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 전기차 이런 섹터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매력적이니까 저는 그렇게 가져간다. 그리고 판매량도 이렇게 잘 나오니까 저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미국에서 지금 중국 제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웨이가 자체 개발 칩을 그리고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다 자체 개발해서 이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어제 라이브 할 때 보여드렸는데 진짜 주행 보조, 자율주행이죠. 주행 보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잘 한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AMD, 엔비디아, 퀄컴 반도체가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행운을 빕니다. 칩을 금지하는 것이 당신의 전략이라면 행운을 빈대.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도체를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중국의 자립심만 더 키워주는 게 아닐까. 그냥 거래를 하면서 이쪽으로 개발 안 하고 다른 데로 투자를 하고 더 잘 할 수 있게 이쪽으로 약해지게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AMD나 엔비디아나 퀄컴 이득을 챙기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오히려 자립심만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미중 반도체 제재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자율주행도 지금 수억 위안이 모금이 되고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자율주행에 계속 몸매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중국이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수준급의 기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베이징이나 아니면 심천, 그다음에 뭐 우한, 그다음에 수저우 이런 데도 지금 자율주행 이제는 아예 안전 보조자가 안 타고 아예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들이 시범적으로 뭐 정해진 구간이긴 하지만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모이면은 진짜 이것도 다 빅데이터로 개발이 되는 건데 이게 무섭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국 기술이라고 자꾸 무시하려면 무시하는데 저는 우리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이렇게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더, 특히나 자율주행에 중요한 거는 라이더잖아요. 라이더 센서. 지금 라이더 센서 중에 가장 지금 뭐 나스닥에도 상장했죠. 허사이 테크놀로지가 지금 소프트웨어 이 상장하면서 돈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칭에 소프트웨어 R&D 본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뭐 라이더 장치를 개발을 해서 자율주행에 다시 또 개발하면서 써먹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나스닥에 지금 상장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중국 기술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리 자동차는 또 10%를 줄였다고 하네요. 10% 할인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체리 자동차 이 중국이 진짜 싸게 만드는 거는 대박입니다. 이 체리 자동차 이게 1000만원 이하예요. 1000만원 있죠. 1000만원 1천만원 이하로 전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 100km 이하로 달리지만 뭐 도심에서 출퇴근 용도로는 좋겠죠. 1000만원 이하로 나오는데 뭐 9,000위안 막 이래버리니까 9,000위안 인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뭐 이쪽 보시면 큐큐 아이스크림이 뭐 39,900위안. 야, 이거 1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이런 식으로 싸게 나온다. 그리고 뭐 1000만원 넘게 해서 2천만원 이하로도 전기차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 이런 데가 이렇게 생산해내면 어디에 팔릴 것 같냐. 뭐 한국에서는 뭐 품질이 안 좋다고 안 살 수도 있겠지만 동남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남미 이런 데에 전기차가 팔리겠죠. 팔리면서 이런 배터리로 뭐 V2L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충전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또 전력이 부족할 때는 이게 다시 여기서 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또 전력이 빵빵할 때는 다시 충전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용도로 이런 전기차가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ESG라고 해서 뭐 전기차가 탄소 배출도 줄여주니까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도 좀 해봐야겠네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루머로 돌고 있긴 한데, 지금 중국에서 오토파일럿 업데이트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그 중국에서. 그래서 웨이보를 통해서 테슬라 차이나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중국에서 이런 업데이트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많은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나 뭐 샤오펑이란 그룹도 도시명 자율주행, 이것도 CTNGP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개발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이 진짜 수준급이라니까요. 샤오펑이나 이런 중국 기술도. 그래서 이게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제는 무시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자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차이나 전기차 걱정이 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발 몰빵하지 마셔라. 제발 몰빵하지 마세요. 이런 테마 ETF는 진짜 몰빵하시면 안 돼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저도 차이나 전기차 좋아하는데 몰빵은 제발 하지 마셔라. 제가 50% 이상은 지수에 투자하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뭐냐? S&P 500이랑 나스닥 100에 여기에 50% 이상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필반나, 미국테크 탑10, 뭐 인도, 뭐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글로벌 리튬, 뭐 팡플러스 등등 있잖아요. 이런 ETF들, 이런 거는 20% 미만, 그리고 10%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셔라. 50%는 당연히 안전하게 가셔야죠. ETF 투자하시는데 S&P 500이랑 나스닥 100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거를 뭐 차이나 전기차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테크 탑10 이런 거에 투자하시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망하든 떨어지든 그렇게 걱정이 없다니까요. 여기를 막 몇 억씩 막 100% 질러버리고 왜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비중을 많이 담으실 거면 공부를 많이 하시던가, 그만큼의 인내력을 가지시던가, 그렇게 믿음이 가지시고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막 누가 추천해서 물렸어야 하는 게 본인 실력 인증이에요. 나는 실력 하수예요. 약간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금 제발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인내심 좀 가져라. 이게 나중에 또 오르면은 또 뭐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욕하다가. 제발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로 유튜브 보면서 욕하지 마시고 기준을 잡으시고 분산 투자 잘 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차이나 전기차 몰빵 안 해요. 아무리 좋아해도 몰빵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제발 몰빵하지 마시고요. 몰빵하실 거면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으로 하세요. 제발. 그렇게 안 하실 거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저는 차이나 전기차 뭐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저는 밝다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하시고요. 아니면 저랑 뭐 생각이 같다고 하면은 꾸준히 모아 가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이런 많은 정보들 있잖아요. 뉴스나 있으면은 매번 해드리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면서 좀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